사실 탄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사유도 많고요. 네. 결정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정타는요.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법한 시행령, 네. 이거는 위헌 위법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고, 위법한 시행령. 네.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 네. 최상병 사건이라고 봐요. 최상병 사건. 예. 예. 최상병 사건에서 예. 뭐 용산 대통령실이 예. 개입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예. 이건 또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네. 굉장히 큰 사유가 아직도 한쪽은 불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주변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네, 또 네. 녹음 파일들이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사실 국정조사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맞아요, 이번 맞아요. 국회 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진표 의장이 의장님을 한번 여기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선거하실 때는 열심히 전화를 받으시는데. 아니 저희가 네. 그래서 의장실에 찾아가서 피켓 네. 시위도 하고 네. 의장님 지나갈 때 소리도 지르고 했거든요. 예. 빨리 국정조사 하자고. 예. 근데도 잘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네요.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 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참 멈춰 있어서 네. 그리고 정말 완벽한 중립, 네, 기계적 중립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요. 어쨌든 그건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최근에 그 재판에서 그 손준성 검사 네. 징역 1년 네. 네, 선고돼서 다들 정말 깜짝 놀란 사건이 됐는데 네. 사실 그 요건을 가지고 연말에 탄핵을 추진했던 네. 국회의원이 있으니 그게 바로 김용민 의원이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저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네. 다행히 이제 이번 1심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유죄 판결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서 조금 네, 아쉽지만 예. 그래도 유죄 판결이 났고 뭐 실형이 선고돼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진짜 몸통은 좀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몸통을 찾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손준성 검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뭐 왜 미쳤다고 예. 이렇게 고발 사주까지 해가면서 예. 무리를 했을까,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하거든요. 범행 동기가 중요하죠. 네. 범행 동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발장에 사실 답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고발장에 보면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라고 네, 명시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과 관련된 한간의 의혹들이 사실은 가짜 의혹입니다라는 거를 법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 목적은. 예. 그래서 이제 고발 사주를 그렇게 대검이 나서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죠. 그러면 이 범죄의 예. 진짜 몸통은 당시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는 상황이에요. 예. 게다가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네. 검찰총장의 진짜 수족과 같은, 예. 그래서 직접 지휘를 받고 네.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예. 때문에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좀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형사재판 끝났다고 끝날 게 아니라 탄핵으로 좀 분명하게 규정을 지어놔야 되는 사건이다. 예. 헌법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탄핵을 좀 강력하게 추진했고 실제 지금 탄핵이 이루어져서 예. 헌법재판소에 가 있죠. 예,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직은 준비 기일도 진행이 안 됐는데 예. 이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게 기일이 잡히고 네. 재판이 진행되면 네. 이번에 있었던 1심 판결이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중요한. 네. 이게 판결문은 다른 판결을 할 때, 다른 재판을 할 때 네.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판결문이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닌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가장 중요한 증거이거든요. 판결문은. 판결문이. 네. 예. 그래서 아주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거죠. 그렇구나. 네. 지금 참고로 저희가
그 검사 3명을 탄핵했어요. 네, 네. 유우성 사건에서 보복 기소를 했던 안동환 검사와 예. 최근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석 검사 네, 그리고 이정석. 지금 고발 사주의 손준성 검사 손준성. 셋을 탄핵을 했는데 예. 안동환 이정석 검사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손준성 검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예. 저희도 오늘 그래서 그 당내에서 이제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또 밝히려고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새로운 역사가 써진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그 전교조, 네. 89년에 전교조 만들어졌을 때 네. 교사가 무슨 노동자야. 아. 예. 그리고 뭐 교수들이 교수노조 만들 때 네. 교수가 무슨 노동자야. 뭐 이런 거였고 세상에 검사를 어떻게 탄핵해. 네. 라고 했는데 이제 탄핵이 이제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운 트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징계 절차죠, 징계 절차.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징계 절차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성역처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더 일찍 국회에 들어왔었어야 되나? 아, 또 이렇게 깨알올 거를 예, 하시는군요. 네. 아이, 좀 정신이 다 됐네요. 그러네. 예. 네. 하여튼, 정말 이런 길들을 개척하는 게 정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하나 또 좀 예,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손준성 검사를 탄핵할 때는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그 노림수도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손준성 검사가 입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몸통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갑자기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래도 좀 그 정권도 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탄핵 절차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형사재판 나중에 예. 뭐 사면 복권이 있기 때문에 예. 정권이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탄핵은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사로 들어갈 수가 없는 없죠. 거죠. 끝나는 거죠. 변호사 기업도 안 돼요. 변호사 기업도 안 네, 5년 동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정권이 아무것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호막을 완전히 해체한 상태에서 한번 진실을 밝혀봐라. 예. 라는 걸 좀 촉구하는 차원도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손준성 검사의 진실 고백 같은 거 그렇죠. 듣고 싶으신 예.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 고발 사주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는데 지금 형사재판에도 빠져 있는 사람이 이몽석 검사예요. 이몽석 검사는 라임 술접대 사건에서 예. 99만 원 세트로 불기소됐던 네, 검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에도 이몽석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거나 아니면 작성을 검토했을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어요. 이몽석 검사가 예, 그럼 이 고발장을 이몽석 검사가 썼을 가능성? 네, 판결은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판결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몽석 검사를 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래서 기존에도 뭐 서명 받다가 좀 중단돼 있긴 한데 예. 저는 이걸 다시 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몽석 검사가 그동안은 좀 약간 한직을 돌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예. 이렇게 온갖 나쁜 짓을 다 맡아서 했던 검사가 네. 다시 중앙지검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그 출세하고 중요한 수사를 맡는다는 것은 검사 사회에서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예.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벌백계를 하고 좀 한번 끊어줘야 된다 예.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검사들도 진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검사들은 예. 막 열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한 번씩 네.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줘야 예. 검사들도 일할 맛이 나죠. 예. 일종의 정의 구현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정의 구현 차원에서 예. 이몽석 검사가 탄핵이 이제 예고가 되는 거네요.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뭐 그 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아서 다들 동료 의원들이 바쁘시겠지만 네. 예, 이제 다 서명을 좀 받아서 네. 이 이몽석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도 준비하시겠다. 네, 정 안 되면 선거 끝나고 알아서라도 하려고요. 선거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요. 임기가 5월 29일까지니까 네. 그간에라도 하여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다. 이몽석 검사 긴장하세요. 이거 사표 낼까봐 걱정이에요. 사표 내면 탄핵이 안 되거든요. 예. 사표 내지 말고 기다리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 네. 이게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예. 대한 가석방, 네. 법무부에서는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고 또 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네. 기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 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실제로 그런다면. 네, 이제 아마 별도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게 역시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를 할 거라 법무부가 네. 지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닐 수는 있어요. 법무부 입장이 정확할 네, 것이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피해가는 발언일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검토를 안 하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민낯을 예. 이게 권력을 잡고서 얼마나 사유화하고 얼마나 사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행사하는지를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는 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네. 실제 했든 안 했든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들이 맞아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다들. 예. 이번에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도 거의 그런 유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모에 대해서도 기소했을 때 사기죄를 빼고 기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봐주기 기소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견된 일이었다 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구치소에 있을 때에도 좀 편의를 계속 봐줬던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들도 계속 예. 제기됐던 걸로 봐서는 일관된 흐름인 거죠.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해명하거나 네. 대통령실에서 좀 강력하게 해명하고 예.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실천을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사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네. 들어와 있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들인데, 최근에 우리가 촛불혁명을 왜 했을까 싶은 판결들이 네. 예, 연거푸 있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콘서트를 네. 했고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어둠을 넘어 미래로 가시겠다. 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그렇죠. 예, 삼성전자 회장에 네. 대한 판결도 다 무혐의 나오고 네. 또 상당히 뜨거웠던 법원의 사법농단 네. 사건도 47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이요. 뭔가 좀 역사가 다시 되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 세력의 부활이다. 그리고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산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지난 5개,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그 정말 추웠던 겨울에 길거리에 그러게요. 섰던 1,700만 국민들의 네. 이 시민혁명이 그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의 공고한 카르텔이고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네. 카르텔을 지금 그대로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의 카르텔에 작동하는 틀을 좀 깨트려 놔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걸 깨라고 민주당에게 지난 180석 180석을 몰아준 거잖아요. 근데 그 틀을 깨는 작업을 하지는 않고 소위 말해서 뭐 그냥 현안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대응하다 보니까 어떤 근본적인 개혁은 하나도 못 해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그 틀을 깨는 개혁 작업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진짜 기득권 카르텔이 다시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우리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네. 한 번에 쭉 발전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갔다가 조금 되돌아갔다가 다시 더 많이 나가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열받는 상황이지만 네. 결국에는 뭐 국민들께서 선택을 통해서 네. 다시 진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고 그 선택된 세력들이 국민들의 뜻을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이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 개혁이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정치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네.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약속했으면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를 하는 네. 게 정치 개혁의 본질이고 그게 다당제이냐 양당제이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양당제이더라도 배신하지 않는 정치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거예요. 네. 다당제라도 배신하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거고. 네. 그래서 본질은 거기 있다고 봐서 지금 민주당이 끊임없이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배신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뭐 용기가 없어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보니까 실제 이행을 하지 못해서 배신한 것처럼 보여졌죠. 네. 저도 민주당의 이제 일원으로서 너무 세게 비판하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22대 총선 이후에는 정말 이런 배신하는 정치를 좀 일소하고 네. 진짜 뽑았더니 일 하더라, 일 제대로 하더라, 우리가 원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더라 네. 하는 좀 박수 받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